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챔피언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브로드컴과 치폴레의 주식 분할, 그리고 ARM의 나스닥 100 편입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작가 켄 피셔를 아시죠? 그의 도서 슈퍼스톡에서 나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발견한 버베이팀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켄 피셔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 분석가, 그리고 작가로서 1979년에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5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죠. 그는 포브스에서 2016년까지 32.5년 동안 포트폴리오 전략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포브스 역사상 가장 오래 연재된 칼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주식을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슈퍼스톡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 중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한 기업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켄 피셔는 흥미로운 기업인 버베이팀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1969년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서 시작해서 1979년에 버베이팀이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창립자 리드 앤더슨은 착탈식 보조 매체를 만들어서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성공을 목표로 창업을 했죠. 버베이팀은 착탈식 테이프 데이터 카세트를 판매하면서 초기 성공을 거두었죠. 1974년 IBM이 플로피 디스크 기술을 도입하자 버베이팀도 이 시장에 진출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5.25인치 디스켓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책을 최초 발간했을 때도 이 디스크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9년 8인치 디스켓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디스켓 오류와 제품 수명 문제로 이어져서 반품이 늘어나고 시장 제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80년에는 첫 손실을 발표하게 되었고 사장인 피터 맥퀘인이 해임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버베이팀은 다이슨이라는 경쟁자가 플로피 디스크 시장에 진입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은 고가의 고급 제품을 겨냥해서 품질 문제로 버베이팀을 떠난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선도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버베이팀은 금융계의 지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과 매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컨설턴트의 제품 수명 결과 다이슨과 버베이팀의 디스켓 제품 간의 품질 차이는 없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다이슨이라는 회사에게 호의적으로 대출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다이슨이 우월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이슨의 설립자인 사장인 놈 디오는 연예인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켄 피셔는 버베이팀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죠. 투자업계 사람들 20여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1월 일렉트로닉스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고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베이팀이 새로운 사장 겸 CEO로 로크웰에서 근무하던 멜컴 노스럼을 영입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버베이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죠. 멜컴이 금융계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곧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41세 멜컴 노스럽은 1월 21일자로 버베이팀의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리드 앤더슨의 뒤를 위해서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앤더슨은 버베이팀을 창업했으며 최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피터 맥퀘인 사장이 해임된 후 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신임 사장으로 노스럽이 영입된 것은 버베이팀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월 30일 결산인 최근 회계년도 첫 분기에 버베이팀의 순이익은 전년 같은 분기에 69만 2천 달러에 비해서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이 100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버베이팀은 초기 성공 이후에 여러 도전과 변화를 겪었는데요. 켄 피셔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이자 최초의 4트릴리언 달러의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나벨리에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아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항이 경쟁사보다 몇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2빌리언 달러 이상의 개발 비용을 투입해서 블랙엘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젠슨 항은 2010년 말까지 매년 차세대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죠. 이것은 양자 컴퓨팅이 컴퓨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도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위한 양자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출시를 했습니다. 황은 마치 체스 그랜드 마스터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빠르게 추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4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기의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28.3빌리언 달러의 강력한 매출 성장과 134.4%의 연간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분석가들은 컨센서스 수익 추정치를 17.2%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생성 AI 칩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중인 다른 AI 칩들은 엔비디아의 딥러닝 생성형 AI 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기술 솔루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챔피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국가들 모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소버리엔 AI, 즉 독립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젠슨 항은 각국이 자국의 국가 정보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는 이것으로 무려 10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별 매출이 26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중 절반은 자사 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임대하는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자국 스타트업 연구원을 위해서 1.5빌리언 달러를 약속했고, 일본도 올해 국내 AI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 741년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들은 현지 언어 대규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으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AI 기업 G42와 함께 1빌리언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케냐의 지역 발전을 이용해서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직접 모델을 훈련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엔비디아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다음은 몇 가지 대체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의 1년간 실적이 너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시류에 편승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PGOYX 펀드 운영사 맥컬론은 1년 전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놀라운 성장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을 넘어섰죠. 맥켈러의 동료인 리처드는 엔비디아가 선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PGOYX 펀드가 AMD와 브로드컴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미래의 PE 레이시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를 향후 12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100달러인 기업이 앞으로 1년간 예상 주당 순이익이 5달러이면 포워드 PE는 20입니다. 엔비디아는 분할 전 연평균 가격 576달러에 전년 예상 1년 주당 순이익 11.93일 때 48.3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포워드 PE는 더 작은 수인 43.3입니다. 분모, 즉 주당 순이익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PE가 작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의 표는 2026년까지 2년간 예상 EPS 순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보다 AMD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까지 1년 주식 수익률은 엔비디아가 233%, AMD가 77%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목록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엔비디아 주가가 높은 PE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재 PE는 조금 더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를 매수하기에는 너무 늦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AMD는 2026년까지 빠른 속도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대기업입니다. PE는 엔비디아보다는 낮습니다. AMD의 포워드 PE도 1년 전보다 소폭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주가가 EPS 추정치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목록에서 테슬라를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27%가 하락했는데요. 포워드 PE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6년까지 2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9.4%로 S&P 500 기업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RM 주식은 24일 월요일 거래 전에 나스닥 100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14일 전해지면서 ARM 주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1.3% 상승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리스 XM 홀딩스는 시장 가치가 떨어져서 나스닥 100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스 XM 주식은 2.4%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분기별로 재조정되며 매년 12월에 재구성됩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시가총액은 160빌리언 달러를 넘지만 시리스 XM은 10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ARM이 더 큰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SMCI도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MCI 주가는 3배 상승한 반면 시리스 XM은 올해 54%가 하락했습니다. ARM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은 7월 11일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죠. 주식을 살 좋은 기회일까요? 브로드컴이 AI 붐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컴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급증을 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이 51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보다 무려 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주식 분할 발표 후에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2%나 상승했습니다. 6월 14일에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1,75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주가는 1,75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잭스 분석가들은 브로드컴 주식을 강력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잭스 분석가들도 브로드컴 주식을 강력 매수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중개인 추천 점수가 1.21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치폴레 멕시칸 그릴 주식이 뜨겁습니다. 이 주식도 최근 주식 분할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6월 18일까지 치폴레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한 주당 49주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이 추가 주식은 6월 25일 장 마감 후에 배포됩니다. 주식 분할 발표는 3월에 했는데요. 그때도 월스트리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에 치폴레는 분량 조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고기 양이 적다고 지적한 이유로 고객들이 치폴레 직원 음식 제조 과정을 촬영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치폴레 CEO는 촬영하지 말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하면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 샤론 잭피어는 소셜미디어 이슈도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치폴레 주식을 아웃퍼폼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TD 코엔의 애널리스트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고요. 치폴레 주식 목표가를 3,500달러에서 3,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테슬라 주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 목요일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복원하기로 투표했지만 일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77%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지지하기로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17억 6천만 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번 거래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5억 2,890만 주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60만 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쏟으면 2025년에 테슬라의 가치가 1트릴리언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이제 옛날의 머스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머스크가 필요하고 머스크에는 테슬라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서밋 글로벌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브 하드는 현재로서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AI 로봇 공학 분야에서 그 자체로 입증되지 않았고 EV 분야에서는 이미 큰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는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대화와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AI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오픈 AI 파트너십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소개했습니다. 애플은 WWDC 이벤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AI 시스템을 선보였죠. 팀 쿡 CEO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대회에서 발표를 했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애플은 오픈 AI와 손잡고 22억 기기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벤트로 시리는 자연어에 의해 문맥 정보 처리, 앱 내 조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I 기능은 정보 검색, 텍스트 교정, 가족 구성원의 사진 검색 등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플과 오픈AI 거래가 4개의 기술 거물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오픈AI 새로운 파트너십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과 오픈AI 거래인데요. 애플은 인공지능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로 인해서 많은 전화기를 판매하고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며 시리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빌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오픈 AI의 49%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 AI는 강력한 AI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와 애플의 협력은 구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은 2003년부터 구글을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해왔죠. 이제 이 협력으로 인해서 구글의 위기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와 알트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애플의 제품과 통합하여 더 큰 사용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픈 AI의 성장과 CEO인 샘 알트만의 리더십하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최근 금리 결정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5월의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초에 끈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경로를 제시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요. 이는 예상치인 3.4%보다 낮고 4월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연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과열되면서 중앙은행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가 연준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주택비용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남아있고 의료비용도 5월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 지수는 2%가 하락했고 항공료도 3.6%가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 말고 켄 피셔가 말한 슈퍼 컴퍼니, 슈퍼 스톡을 찾아보는 노력을 함께 해볼까요?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 급부상할 수 있는 기업을 말이죠. 또 다른 투자 정보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